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누구 빠진 친구 있으면, 그리고 3학년 수업은 선생님이 항상 거의 녹화를 하고요. 선생님,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정수학 전문학원 치면 거기 쭉 있어서, 원래 작년 정도까지는 선생님이 다 그냥 공개를 해놨었거든. 그래서 선생님, 특히 이제 수리논술하고 이제 고3 모의고사 문제 풀이하는 것은 선생님이 다 올려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해 발표하는 뭐, 한양대, 서강대, 경희대 수리논술 다 올렸는데, 그걸 조금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지금은 그냥 약간 일부 공개로 바꿔놓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빠지거나 혹은 뭐 그날 수업 들었는데 그날 수업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 저한테 카톡 보내면,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바로 링크를 보내주면 그냥 바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학년, 2학년 거는 그냥 선생님이 다 그냥 공개로 웬만하면 다 올려놓을 거예요. 자, 잠깐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복소사하고 2차 방정식인데 선생님이 잠깐만 이론 설명 좀 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수의 가족 계통도인데 수의 가족 계통도 뭐냐면 실수, 그죠? 한동안 이 세상에는 실수라는 세상의 존재들만 가장 큰 조상으로 살고 있었어. 근데 실수가 자식을 2명 낳았죠, 그죠? 누구하고 누구 낳습니까? 유리수하고 무리수 2명을 낳네, 그죠? 다시 유리수는 자식을 또 2명 낳았어. 윤지야, 누구하고 누구 낳았지? 선생님 수업은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했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좀 설명해주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내가 먼저 풀어주고 싶은 걸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해. 그리고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면서 질문을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질문을 선생님이 안 나올 때까지 계속 다 질문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또 하나, 이렇게 수업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잠깐 이렇게 좀 핑퐁을 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알아봐, 읊어봐 해서 쭉 하고서 그냥 모르는 대로, 알면 안 하는 대로 그냥 편하게 하면 돼. 유리수가 누구 자식 2명 낳은 거 알아, 몰라? 기억이 안 나나? 머릿속에 맴도는데 잘, 하영아, 누구하고 누구 낳지? 야, 안 나는데 왜 독신인데요? 말하면서. 안 낳았어? 그래? 2명 낳았거든요? 누구하고 누구 낳았습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낳았었죠. 다시 말하면, 유리수다라고 하는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있잖아. 선생님 앞으로 선생님한테 수업 들으면은 수학의 수학, 바닥의 바닥, 개념의 개념을 바닥에 개념을 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공식을 외우고 꼼수를 외우고 꼼수 이용해서 문제 풀고 이런 친구들보다 나중에 훨씬 몇 배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강조를 많이 하는 것들이 개념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고3 언니 오빠들 수업할 때도 똑같습니다. 자, 유리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꼬라지죠. A분의 B꼴로 표현되는 겁니다. A분의 B꼴. 단 A, B는 뭐라고요? 서로 소라고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4분의 2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2분의 1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수다라고 하는 케이스는 전부 다 분수의 꼬라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분수의 꼬라지 중에서 분모가 1인 것들을 정수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레알 분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다시 정수는 또 몇 명의, 얘는 좀 자신 없이 많아요. 그죠? 3명. 오늘 선생님한테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죠. 그죠? 선생님 이름이 이거예요. 이정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이름이 정수학. 정수는 3명이 자식 낳았어. 야, 이거 진짜 똑같네. 선생님도 자식이 3명이거든요. 3명인데. 경림아, 누구하고 누구는 낳았었지? 그렇지. 또? 그리고? 여기 똥 싸게 분수 여기 있는데? 여기 입양했어? 자, 정수는 이렇게 되죠. 가운데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양의 정수라고 하고요. 얘를 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연수 내추럴 넘버라고 해서 n 이렇게 많이 쓰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얘예요. 양의 정수를. 보시겠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동안 내가 배운 것들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 그러니까 보통 여기까지 좀 많이 하긴 하는데 다시 자연수를 또 분류하면 얘도 보통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데 또 숨겨놓은 자식이 2명 있긴 했었어요. 그게 좀 전에 경림이가 얘기한 건데 바로 뭐냐면 소수와 합성수죠. 그러니까 소수 같은 케이스가 2, 3, 5 이렇게 되는 거, 그죠?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약수를 갖지 않는 깜짝이야. 넘어가는 줄 알았어.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약수를 갖지 않는 애들, 그리고 우리가 소수라고 하고요. 그 이외의 것들을 우리가 합성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무리수다라고 하는 케이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파이,
루트 2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해서 비순환 무한소수를 갖다 우리가 무리수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한동안 꽤 오랫동안 살았어.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그다음에 실수 세상만 갖고는 안 되는 연산들이라든지 막 그런 게 나온단 말이야. 막 이제 막 빛의 속도도 계산하고 막 달로 사람도 보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이 실수들 갖고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실수가 그동안 없었던 자기가 그냥 혼자 외롭게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형제를 찾았어. 그죠? 누굽니까? 허수라는 친구를 찾았죠. 그래서 막 실수가 막 허수야 형 하면서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막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실수가 야 혹시 우리한테도 부모님이 있니? 아 그럼 형 우리한테도 부모님 있어. 그 부모가 바로 뭡니까? 복소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 복소수까지를 그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한다? G라고 표현하고요. A 플러스 BI다 라고 쓰는 거. 이것을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그동안까지 우리가 있던 실수 세상과 그 다음에 허수다라고 하는 요 새로운 세상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파란색으로 걷어요. 녹색으로 걷죠. 연두색으로. 실수와 허수를 구별짓는 가장 큰 성질 알아보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 얘가 실수래. 이렇게 하면 또 허수래. 뭐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히 당연히 수학은 문제를 풀기도 하지만은 그 고1 때부터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딱딱딱딱 계란판에 계란이 딱딱 꽂히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영아, 실수와 허수를 가름짓는 성질 뭐지? 경임? 한 명. 정수야? 네. 뭡니까? 이거죠? 제곱했을 때야, 제곱했을 때. 제곱했을 때 뭐입니까? 0보다 크거나 같느냐? 음수냐? 이거 되는 거죠. 그잖아. 이 세상에는 실수는 전부 다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있대요. 이런 게 실수 세상에 존재해, 안 해? 안 하죠?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2를 제곱해도 전부 다 양수잖아. 그리고 0을 제곱하면 0이고. 그죠? 그래서 그동안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 세상을 벗어나는 또 다른 세상이 나왔다는 소리죠. 그죠? 또 다른 세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는 것처럼 자, 이 허수라는 복소수에서 허수라는 세상에 있는 뭐가 있어요? 단위가 있죠. 허수 단위. 그죠? 허수 단위가 바로 뭡니까? I 이렇게 되는 겁니다. I. 그죠? 그래서 우리가 I를 사람들이 수학은 기호와 정의의 학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호로 표시했을 때 이런 거죠. 간단하게 해서 십자가. 교회에서는 십자가, 예수님 못 박혀 죽은 십자가를 표현하겠지만 수학에서 뭘 말한다? 앞에 거와 뒤에 거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수학은 기호와 정의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아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아이다라고 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실수 세상에 없는 누구 뭔가를 제곱했어요. 근데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 나오는 케이스겠죠. 그죠? 이런 세상 이렇게 얘를 만족하게 하는 값을 뭐라 그런다? 이렇게 만족하는 x를 우리가 i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좀 나오겠죠. 이게 복소수라고 했을 때 순환되는 거 이런 거 있죠. 기본적인 거죠. 그럼 얘 i다라고 하는 케이스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루트 마이너스 1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i가 루트 마이너스 1. 그쵸. 얘가 루트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 하나 더 곱했어. i 제곱 3승 4승. 그죠? 그럼 i 제곱 알아봐. 이거 얼마야? 나이스. 마이너스 1. 경림아 얘는? 1. 거짓말. 장난꾸러기. 깍쟁이. 뭐? 이 재치쟁이. 자, i 3승. 아, 이것도 헷갈려. 하영이 얘기해봐. 뭐야, i 3승? 맞죠, 그게. 마이너스 아닌 줄 알았어. 한번타면 내가 맞출 뻔했네, 그지? 야, 한번타면 내가 맞출 뻔했어. 마이너스 i야. 그죠? 다음 얘가 얼마죠? 얘 얼마야? 1, 그죠? 근데 있잖아.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면서 알지 이거? 그지? 순간 당황한 거지. 그지? 안 그랬으면 이거 다 못 풀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지. 근데 너희들 이거 하면서 뭐 이상한 거 없었어? 나는 학생 때 있잖아. 이거 미쳐버린 줄 알았어, 진짜. 뭐냐면 봐봐. 수학은 자꾸 이렇게 막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봐봐.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우리가 어떻게 이거지? 루트 6이죠.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루트 2 곱하기 3 안으로 들어가서 얘 뭐 되는 거죠? 루트 6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여기 i 제곱이라고 하는 거 봐봐. i 제곱은 i 곱하기 i죠. 그죠? 그럼 i는요?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얘처럼 하면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아닙니까?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얼마죠? 1 아닌가요? 뚜둥. 이게 뭐지? 그동안 내가 배운 게, 그동안 나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다 거짓말한 거야? 잘못 가르친 거야? i 제곱이 1이잖아. 근데 왜 마이너스 1이래? 왜 그런가 이거? 뭐죠? 이걸 선생님은 지금은, 그죠? 지금은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매일 학원에서 나오고, 이렇게 학원에서 먹고 살고 있는데, 선생님 학생 때는 내가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2개월 동안만,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닐 때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어요. 그 당시 그런 학원도 뭐였냐면, 조금 인기 없는 강사다 그러면 강의실에 한 300명 정도, 좀 있다 그만 600명, 700명, 막 이렇게 있는, 여러분도 혹시 요즘에 1타 스캔들 그거 보고 있나? 그지? 그거의 몇 배였어. 그 당시에는. 그런 식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수험생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고1이지. 그지? 그럼 43만 명. 43만 명 되는데 우리 때는 1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몇백. 다들 으쌰으쌰해서 애만 낳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학생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름 불러주고 뭐 질문 받아주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뭐 미친 듯이 막 필기만 하고 그러던 식인데 그러고 공부를 하고 와서 딱 집에 와서 내가 하는데 잠깐만 내가 바로 그 전에 중3 때나 이럴 때 근호 배울 때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했는데 얘는 1인데 왜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이런 게 뭐냐면 자꾸 고민을 하고 뭐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수학이 그래서 기초학문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고력을 높인다. 다시 말하면 머리에 그죠? 우리 머리에 주름 생기게 하는 거야. 주름 뇌에 이게 맨들맨들 순두부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고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 쓰는 직업을 뭐 학자들이나 이렇게 사람들 보면 진짜 이게 엄청나게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작업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선생님이 뻔한 것 같은데 자꾸 뭔가 또 질문하고 뭐지? 아, 쟤 또 뻔한 거 또 질문하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걸 또 막 뒤집네? 이런 것도 좀 있을 겁니다. 자, 봐봐. 이게 진짜 선생님은 너무나 고민돼서 밤새 막 진짜 끙끙 앓파하다가 난 결국 못 찾았어, 답을. 끙끙 가서 답을 못 찾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공부하다가 책상에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피곤해서 쓰러졌단 말이야. 사람이 워낙에 막 뭔가에 집중하다 보면 급도 피곤해지는 때 있잖아. 선생님이 쌍둥이에요. 근데 1년생 쌍둥이입니다. 똑같은 놈이 하나 더 있어요. 똑같은 놈이 하나 더 있는데 내가 항상 이렇게 왼쪽에도 공부했고 동생이 오른쪽에 공부했는데 내가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쓰러져 그 책상 밑에서 쓰러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생이 그 당시에 이제 뭐 밥만 하니까 야 가 침대 가 자 하면서 날 깨웠대. 근데 내가 딱 일어나면서 그 침대방으로 가면서 이걸 외우면서 가더래. 아이 놀루트 하는 거 아이 저거 많았습니다. 이게 왜 그래?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뜨는가 해서 내가 막 울면서 갔다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거짓말처럼 이게 왜 이렇게 된지 알게 됐어. 그래서 선생님 나는 그냥 해석을 하냐면 내가 육체는 필요해서 자꾸 잤었지만은 내 머리 정신은 계속 이거 고민하고 있었던 거야. 봐봐. 이게 왜 이렇죠? 자, 이게 왜 이러냐면 당연히 얘는 false.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 거냐면 얘는 뭐처럼 연산을 했습니까? 실수처럼 연산했잖아요. 실수처럼. 그죠? 루트 1, 루트 3 뭐냐면 근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건 무조건 허수란 말이에요. 허수.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눴잖아. 다시 말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얘 세상과 얘 세상은 다른 세상입니다. 근데 다른 세상에 있는 규칙을 갖다 여기다 끌어와가지고 그걸 적용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냐면 그 전까지의 세상에서 적용되는 룰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이다라고 해서 새로운 기호까지 만든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다? 이 안에 있는 거의 개념들 요거 새로운 개념에서 요거 무조건 그냥 요것만 따라야 된다. 왜? 사람들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죠? 그걸 갖다가 내 임의적으로 실수 세상에 있는 규칙 갖다 끌어다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얘는 틀린 겁니다. 왜? 실수처럼 연산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런 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가족 객통도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혹시 경림아 22, 23 여기 쪽에서 질문 있나요? 아니요. 여기 괜찮아요? 네. 윤지 질문 있나요? 여기 복소수 괜찮아? 아람이 괜찮아요? 하영이 네, 좋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 나머지는 선생님이 뒤에서 문제 풀면서 또 설명 또 하도록 할게요. 필요한 설명들은.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오늘 진도 나갈 것은 바로 또 뭐냐면 이거죠.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정도 되고 가게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대수로 푼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함수로 푸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 기하로 푼다라고 하는데 얘네 두 개가 서로 왔다리 갔다리 잘 돼야 돼요. 기하로 되어 있는 것을 대수로, 대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하로 막 이렇게 해석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뭐 딴 게 아니죠.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0 이게 바로 뭐죠? 방정식입니다. 근데 내가 얘를 함수로 보게 되면 뭐로 보는 겁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에요. 그죠? 그래서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방정식에서 근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 그래프에서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교점이죠. 그죠?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면 교점의 x좌표를 말하는 게 방정식에서의 근인 겁니다. 얘네 두 개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뭐야? 이렇게 되겠죠. 얘 하면은 뭐 쉽죠? 2하고 3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내가 그럼 어떻게 보겠다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y는 했을 때 y는 여기 는 자리가 y잖아요. 그래서 y는 0, 다음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게 바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죠. 뭐냐면 얘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면서 y절편 6, x절편 2, 3 이렇게 돼요. 얘가 바로 뭡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에요. 근데 얘하고 누구하고 교점이라는 겁니까? y는 0이라고 하는 거예요. y는 0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도형의 방정식이죠? 얘가 x축의 방정식이죠. x축에 있는 모든 y값이 다 0인 거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요 흰색 그래프하고 누구? 얘 x축하고 교점 바로 본다 2하고 3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네요. 그죠? 아주 기본적인 대수하고 그래프 관계고요. 다음에 선생님이 앞으로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수업 듣다 보면 수학책에 나오는 70% 이상의 공식은 외우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외워야 될 30% 정도의 공식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알아 두셔야 됩니다.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게 되면 수학책에 있는 것에 많은 부분의 공식을 안 외우셔도 돼요. 외우셔도 안 됩니다.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그리고 a가 0이 아니다 라는 단서가 있어야 되고요. 얘 방정식의 두근이 얼마다? 알파, 베타다 이렇게 나와 있는 케이스일 때 그죠? 바로 뭐한다? 근과 계수의 관계. 하영아 알파 플러스 베타 뭐지?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b 윤지 알파 베타 두 개 곱하면 두근의 곱은 a분의 c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또 쌍방통행이 돼야 되지 외사랑이 되면 안 됩니다.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야 돼요. 뭘 말하는 거냐면 얘 두근의 곱 이렇게 했을 때 이걸 갖고 다시 방정식도 이런 형태를 만들 수도 있어야 됩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아 이거죠. x 근이 됐으니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그죠? 는 0 그죠? 는 0 되게 하는 거. 얘가 0 되거나 또는 얘가 0 되는 거. 주의할 거는요. 최고차계 계수 a 그러면 알파다가 a 이렇게 좀 써주는 센스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a 해서 앞에 그러니까 x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래서 요 형태가 요거야. 그래서 요게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1분의 b 마이너스 1분의 c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이런 케이스 이거 정도는 뭐 그죠? 굳이 해서 안 적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요것만 좀 적어봅시다. 좀 이따가. 자, 수학에서 뭐 용어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잘 푸는 게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용어를 좀 알고 있으면 문제 풀고 내가 문제를 뭔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건 좀 있어요. 자, 뭘 말하는 거냐면 유리계수 방정식, 실계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뭘 말하냐? 이렇게 되는 케이스죠. 아래에 있는 계수들이 이거예요. 단 A, B, C가 전부 다 뭐냐면 유리수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 개수에 뭐 루트 3, 루트 2 뭐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또 같은 형태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뭐냐면 a, b, c가 벌가 뭐냐면 실수 이렇게 되는 케이스야. 그죠? 자, 이럴 때 유리계수 방정식과 실계수 방정식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 거냐면 근을 말해주는 거야. 근을.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서 하나의 근을 주어집니다. 야, a제곱 x, bx, c라고 해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인데 얘한테서 a, b, c가 전부 다 유리수래. 그러면서 뭐라고 주어지냐면 자, 하나의 근이 이렇게 나와요. m 플러스 루트 n. 자, ax제곱 bx, c는 0 이렇게. 물론 다 a는 0이 아닙니다. 자, 일단 a, b, c가 실수라고 주어졌는데 하나의 근이 주어져. 뭐라고? x1이 m 플러스 ni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의 근이 주어졌지만 나머지 근도 무조건 뭐다?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경림아, 유리계수 전부 다 개수가 유리수들이야. 근데 하나의 근이 m 플러스 루트 n이래. 그럼 또 하나의 근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그렇지. 뭘 말하는 거죠? m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돼야겠죠. 뭐냐면 켤레근이 돼야 돼. 켤레근이. 왜 이렇게 돼야 되죠? 요것 때문에 그렇죠? 그죠? 뭐냐면 여기가 x1인데 자, x1 더하기 x2가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a분의 b가 뭡니까? 얘 유리수 다 유리수죠? 그럼 무조건 유리수가 되겠지. 다시 말해 뭡니까? 여기에 있는 무리수 부분이 사라져야 된단 말이죠. 곱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네요. 얘도 실계수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하나의 근이 주어지면 또 무조건 뭐가 돼야 됩니까? m-ni.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켤레근이라고 합니다. 켤레근. 오케이? 이건 잠깐 좀 적어놓을까요? 요거 유리계수 방정식, 실계수 방정식. 아람이는 무슨 형? B형? 아, B형. 아, 그래. 아, 진짜 왠지 B형 같았었는데. 하영이는? A형. 아, 진짜? 나 또 O형처럼 또 A형이야. 아, B형이 그래, 진짜 천재가 많아, 천재가. 천재들이. 달라. 그러니까 보는 시야가 달라. 진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기가 벅차. 그런 사람이 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이제 흠모해서, 그러니까 그 시기에서 사이코야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너무 뭐 뛰어나고 뭔가 내가 따라가기가 이런 게 달라서. 사람이 여기 인천에서 학원 오픈하기 전에 일산에 2개, 분당 정자동에 하나, 수원에 하나, 이 4개 캠퍼스를 하고 있는 이제 좀 큰 학원에 10년 동안 있다 왔어. 그래서 여기 학원에 막내로 들어갔다가 원장 타이틀 달고 나와서 이 3개의 영역이 없는 완전 낯선 여기 인천에 와서 이렇게 오픈하게 됐는데 그때 생각 그냥 나는 그냥 하나 그냥 수학과 원장이고 또 이제 과학 원장도 있고 영어 원장도 있고 뭐 다 있었단 말이야. 원장들 다 있고 그 위에 대표님 2분 계시고 맨 꼭대기에 이제 이사장님 계셨어. 이사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었어. 수학에 있어서 내가 질문하는 것은 뭐 지금 여러분들처럼 5번, 7번 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닐 거 아니야. 되게 좀 깊은 걸 질문하는데도 10초 이상 고민 안 하셔. 그냥 딱 답을 해주시는 그런 분인데 와, 그분이 진짜 슈퍼비야, 슈퍼비. 사이코. 그런 사이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와, 어쨌든 근데 대단하신 분이었지 진짜.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시기 질투를 많이 하는 너무 천재성을 갖고 있어서. 자,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몇 문제 좀 잠깐 좀 해줄 건데요. 2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2번. 잠깐만. 이게 여기 2번이 아니네. 7번. 여기서 7번. 7번 잠깐 볼게요. 그 방정식에서의 7번 선생님이 7번.
자, x제곱.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쭉 채점하고 고치는 거 좀 봤거든요. 해서 해줘야 될 것들. 자, 요 놈을 인수 범위, 그러니까 뭐냐면 복소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하래요. 그럼 원래 얘를 갖다가 실수 범위나 이렇게 하면은 인수분해 안 되죠. 그죠? 이거 안 됩니다. 근데 복소수 범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가라 이 소리야. 끝까지 가라. 그죠? 그러면 봐. 얘를 갖다가 여러분 이제 문제를 할 때 복소수 범위까지라고 했을 때는 딴 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혹시나 어떻게 해서 뭐 좀 틀린 친구 좀 많은데 복소수 범위까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이 그죠? 근의 형태를 찾는 겁니다. 근의 형태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근의 형태가 뭡니까? 그냥 눈에 봤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이도 저도 안 돼. 인수분해도 안 돼. 완전제곱꼴도 힘들어.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쓰는 게 뭐다? 무적으로 쓰는 거. 100% 승률을 자랑하는 근의 공식이죠. 근의 공식. 그죠? 그래서 근을 찾는 거야. 그리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여기 했던 거 있었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근을 갖고 식 찾아가는 건 뭐야? x-알파 곱하기 x-베타 있었죠. 그거 하는 겁니다. 인수분해 형태로. 자, 그래서 뭐냐면 얘는 어차피 인수분해 안 돼. 그럼 그냥 근의 공식 쓰는 겁니다.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b c. 그죠? 그러면 그냥 뭐 되는 겁니까?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얘 뭐야? 루트 마이너스 3i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3, 그러니까 루트 3i 이렇게 되겠네요. 그지? 그러면 이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의 근이 2분의 3 플러스 루트 3i고요. 또 하나의 근이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얘네를 근으로 갖게끔 해서 얘 인수분해 한다라는 것은 뭐야? 얘가 근 되게끔. 그죠? x 빼기 2분의 3 플러스 루트 3i 곱하기 x 더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 3 마이너스 루트 3i.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안 됐던 친구들 적어 놓으시고요. 틀렸던 친구들 다음에 넘어가서 실력 확인 거기서 선생님 좀 몇 문제 좀 해줄게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3분의 자, x가 이렇게 나왔어요. 3분의 2 플러스 i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죠? 얘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뭐 이런 게 나왔을까? 뭐냐면, 예를 들어 x가 뭐 별표다. 근데 이거 값 구하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x가 뭐 3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 3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같은 원리는 뭐 하는 거죠? 얘를 갖다가, 그렇네.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됩니까? 18, 18, 2 플러스 i의 제곱 빼기 24 곱하기 3에 2 플러스 i 더하기 3 이거 연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NG입니다. no good이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고 no good,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설령 풀었다는 것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왜? 이 문제가 응애 하고 태어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얘 문제 하나를 틀리게끔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 풀면서 시간 잡아먹어서 나중에 여러분 시험장 가서 뒤에 있는 문제를 풀 시간을 잡아먹게 하는 게 이런 거란 말이야. 이렇게 풀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지? 윤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했어? 좀 알려줘. 맞았잖아. 말 안 해줄 거야? 양쪽에? 네. 그리고 next. 그렇지. 잘했습니다. 자, 고교 수학에서 그렇게나 좋아한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조금 난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식변형이에요. 근데 이 식변형이 진짜 별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숫자 3이 있는데 얘를 갖다 뭐 한다? 곱하기 1. 이 곱하기 1이 살짝 안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난 곱하기 1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고 간다. 이것조차도 식변형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식 병형이라는 것은 뭐 아무렇게나 그냥 막 변신하고 변형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답이 나오게끔 변형해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자, 얘 넘겨요. 그럼 뭐야? 3x는 2 플러스 i고요. 얘를 갖다가 다시 또 넘겨. 뭐 3x 마이너스 2는 i. 실수와 복소수 허수를 좀 나눠 볼게요. 이렇게 놓고 나서 그죠? 이렇게 놓고 나서 얘를 양변 제곱해 봅시다. 얘를 제곱하는 즉 이거죠. 3x 마이너스의 제곱은 i의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얘 제곱하면 자 갑니다. 9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4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잠깐만 아무렇게만 무턱대고만 가는 게 아니고요. 항상 식을 분석해서 가는 겁니다. 이 얘기 잠깐 좀 해줘야겠네. 고교 수학에서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틀리게 고교 수학에서 앞으로 선생님이 계속 미친놈처럼 계속 얘기할 겁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항상 중학교 때까지는 와 문제다 돌격 앞으로 해서 식 세워가지고 문제 풀라고 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돼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다 와 돌격 앞으로 얘 X 나왔네 막 대입 이렇게 이러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분석과 설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만 자꾸 풀려고 하는 겁니다. 분석 이건 바로 뭘 말하는 거야? 얘가 나에게 뭘 얘기하는지 정확히 들으라 이겁니다. 내 얘기만 하지 말고 얘가 나한테 뭘 하는지 정확히 들으라고요. 설계 그랬을 때 내가 진정으로 구하고자 하는 내가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지를 큰 디자인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면 문제 푸는 거는 중학교 초등학생도 야 이거 알아먹나가 이렇게 언니가 이렇게 해놨네 쭉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봐봐봐 여기까지 딱 잠깐 왔어. 근데 한 발짝 뒤에서 가만히 얘를 딱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됩니까? 9, 18, 12, 24 오라? 잠깐만 선배 잠깐만 12 9x 제곱 마이너스 12x니 넘어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갖다 다시 내서 쓰면 이렇게 됩니까? 요 앞부분이 바로 뭐 되는겨? 9x 제곱 마이너스 12x에다 곱하기 2 이런 형태죠. 그죠? 거기다가 뒤에 뭐 한 거야? 플러스 3 한 거죠? 와우 어메이징. 이게 뭡니까? 얘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5였잖아. 그게 마이너스 5 그럼 뭐죠? 마이너스 10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답 구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적어 놓으십시오. 이렇게 안 풀었던 친구들은 자 3번을 좀 하기 전에 요거 좀 볼게요. 복소수다라고 하는 형태를 잠깐 좀 분석해 보면 우리가 복소수는 보통 Z라고 많이 쓰죠. 얘는 어떻게 하냐면 A 플러스 BI 이렇게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용어적으로 보면 A, B는 다 실수죠. 그리고 이게 I가 붙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얘를 뭐라 그러냐면 얘를 실수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렇게 자 정확히 해야 돼요. I까지 가면 안 됩니다. B만 놓고 해야 돼. B만이야, B만이 바로 뭡니까? 얘가 허수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잠깐 나왔지만 켤레복소수라고 하는 거 어떻게 읽어요? G 짝대기처럼 쓰면서 G 바 이렇게 읽죠? 그래서 어떻게 돼? A 플러스 BI의 바. 그럼 얘는 바로 뭘 말한다? 허수부 앞에 부호를 바꿔주는 겁니다. 허수부 앞에 부호를. 그래서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해서 간혹 가다가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뭐냐면 G하고 G바가 서로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G하고 G바가 서로 같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소리는 나에게 뭘 말해주느냐라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말해주는 거. 어떤 복소수와 이 복소에서의 켤레복소가 서로 같대. 하영아, 제가 말해주는 게 뭐야? 저기서 우린 뭘 할 수 있어? G하고 G바가 서로 같구나. 이런 거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응? 현겸아, 뭘 할 수 있어? 여기 방송 찍고 현겸이 보내줄라. 아람아? 뭘 할 수 있어? 이거 선생님 찍어. 그러니까 녹화하고 있어. 녹화. 빠진 친구들은 항상 선생님이 좀 이렇게. 자, 얘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얘하고 얘가 서로 같다. 그럼 그대로 써봐. 수학에서 내가 잘 모르잖아. 그럼 그대로 해봐. 뭐냐면 얘가 A 플러스 BI라며 얘는 A 마이너스 BI라며 그죠? 그럼 얘네 두 개가 서로 같자는 거잖아. 그럼 얘네 두 개가 서로 같으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살아있으면 얘네가 같을 수가 죽어도 없잖아. 같은 A에다가 얼마만큼 더해지고 얼마만큼 빼지는데. 다시 말해 뭐라는 거야? 얘가 서로 같다는 것은 뭐가 된다? B가 0 됐다는 소리겠죠. 0이 돼야 되잖아.
그래야 얘가 바로 뭐 되는 겁니까? A는 A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다시 말해서 얘는 뭐가 G하고 G바 어떤 복소수하고 그 복소수의 켤레가 서로 같다는 것은 B가 0이다. 다시 말하면 뭘 말하는 거냐면 얘는 그냥 실수이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허수부가 0으로 날아가니까 우리가 실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무슨 알겠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거기는 문제까지 풀고 같이 필기 해보도록 할게요. 얘의 조금 더 확장팩이 3번입니다. 3번 별표 좀 쳐놓으시고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선생님이 중요한 것들, 시험에 나오라고 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별표 쳐놓고 다시 강조해주고 설명해 줄 거예요. 자, 복소수 G는 그죠? A제곱 더하기 자, 어떤 복소수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전체가 실수부고요. 이거 전체가 허수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G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뭘 말하는 거야? G제곱이 실수가 된답니다. G제곱이 실수가 돼? 그러면 잘 봐봐. 이 말뜻이 뭐냐라는 겁니다. 얘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 G는 A 플러스 BI다. 여기 A하고 A가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얘를 M 플러스 NI 이렇게 할게요. M 플러스 NI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잠깐만 얘가 G제곱이야? 그럼 G제곱이라고 하면 얘 각각 이거죠. M 플러스 NI의 제곱입니다. 그럼 얘 제곱하면 M제곱 실수부터 적으면 NI 제곱하면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MNI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봐봐봐. 이 G제곱이 실수다. 다시 말해서 요 놈이 실수가 돼야 돼. 이게 실수가 된다더라? 또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죠, 이거. 허수부가 날아가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얘가 허수부가 날아간다. 그럼 뭐 이렇게 해석했는데 얘가 뭐가 돼야 돼? 그렇구나. 단계가 그렇구나. 뭐야? M 곱하기 N이 0이 돼야 되는 소리겠죠. 그럼 두 개 곱했을 때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얘는 바로 뭘 말하는 거야? M이 0이거나 또는 이게 수학에서 또는이에요. N이 0이거나 두 개 말하는 거죠. 그죠? 곱했을 때 0이라는 것은. 그러면 M이 0이다 라고 하는 케이스는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원래 있던 G에서 M이 0이다 NI만 남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야? 다 배우셨죠? 순허수라고 하죠. 순허수가 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G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i 이렇게 되는 거야. 허수 부분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얘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G 제곱하면 이게 바로 뭐 됩니까? 마이너스 4. 실수되잖아. 그죠? 오케이. 다음 n이 0 된다. 그러면 이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허수부가 0 됐잖아. 다시 말하면 그냥 뭐다? 실수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죠. 실수. 그럼 얘는 뭐 간단하죠. 뭐 얘가 2x가 뭡니까? z가 뭐 2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죠. 그럼 얘 제곱해도 어쨌든 4 이렇게 되잖아. 허수부가 아예 처음부터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죽을 뻔했어. 아이고야. 어이구 사람이. 그래서 얘는 살려주세요.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첫 번째 뭐야? 얘가 a제곱 마이너스 4a 빼기 5가 0이 되거나 또는 두 번째 a 플러스 2가 뭐가 되는 거나 0이 되거나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답 두 개 나올 테고 여기서 하나 나오겠네. 그죠? 적어놓으십시오. 자, 또 한 문제 잠깐 좀 먼저 좀 해볼게요. 뭐냐면 15번 잠깐 보겠습니다. 15번 별표. 시험에 죽기 살기로 꼭 나옵니다. 그거 안 나오면 그죠? 내가 그냥 진짜 옥상에서 줄 없이 번지할게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3AB, 3BC, 3CA. 3AB, 3BC, 3CA는 0. 그죠? 자, 이놈이 중근을 가질 때, 얘가 중근. 그죠? 중근을 가질 때 세실수 ABC 세변이라는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냐? 그리고 참, 까먹기 전에 선생님이 미리, 내일 모레 수요일 날은 쉽니다. 3일절이어서 빨간 날은 쉬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시면 되는데, 금요일 날 하는 교재는 다른 겁니다. 선생님이 다른 교재 또 하나 만들었어요. 지난주에서 따로 만들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어머니들 설명해 오셨을 때도 내가 설명해 둔 게 있는데, 단원별로, 여러분 지금 시험 범위에 있는 단원별로 딱 세분해서 난이도 그러니까 뭐 하 2개, 중, 뭐 쭉 많고, 상 한 2개, 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섹션별로 다 나눠놓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이 안에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구할 수가 없고, 선생님이 다 돈 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는 그거 갖고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그거 갖고 수업 내신 대비하면서 쭉 나갈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것도 내신 대비지만 또 다른 교재 갖고 또 나간다는 거예요. 자, 15번 볼게요. 자, 그럼 딱 봐도 뭔가 좀 식이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얘가 중근이라네. 경림아, 어떤 2차 방정식의 중근 뭐 이용하는 거야? 뭐 이용해야 되지? 응? 2차 방정식의 중근. B제곱 마이너스 그래. 중근, 딴 거 아니죠? 판별식. 근데 얘가 지금 가운데 짝수니까 절방공식이죠? 얘가 뭐 되면 되는 거야? 0 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갑니다. 판별식. 자, 절방공식 쓸게요. 그럼 얘 절반의 제곱.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원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절방공식이니까 그냥 얘 절반에다가 AC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AC.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3AB, 3BC, 3CA는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얘 A제곱, B제곱, C제곱 좀만 완선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다음에 여기 뭐 나옵니까?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그죠? 다음에 빼기. 여기는 빼기 어떻을까 빼기 3AB, 3BC, 3CA.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 정리하니까 이렇게 됩니까? 얘는 요거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B 마이너스 3AB 플러스 2BC 마이너스 3BC 뭐야? 마이너스 AB, BC, CA 이렇게 되네. 그죠?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거 많이 나옵니다. 하영아 이거 어디서 봤지? 식변형. 어떻게 식변형 하더라 이거? 알아마 혹시? 식변형? 아람이한테 부담돼서 질문 못하게 좀 질문에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뭐라고? 나 못 들어.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 그게 여기잖아. 그치? 윤지야? 같이 고기 끄덕. 그래. 경림아? 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제곱 아니에요? 살짝 기대했는데. 자, 이거는 진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너무 중요한 거야. 잘 봐. 이거죠. 얘는 그죠? 얘는 이거야. 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됩니까?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된 거야. 그러면 잘 봐. 얘가 이렇게 그럼 여기 연두색으로 적은 거 전개해봐. 그럼 뭐야? A제곱 두 개 있죠. 그럼 2A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B제곱 두 개, C제곱 두 개인데 여기는 어차피 하나씩밖에 없잖아. 그리고 여기서 또 뭐 나와?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CA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 2가 있잖아. 그래서 뭐 되는 거야? 여기다가 뭐만 하면 되는 거야? 2분의 1만 쓰면 위에 거니까 똑같아? 그죠? 경림아 이해됐어? 하영아 이해됐어? 아람아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가 된 거야? 얘는 그죠? 이놈은 그죠? 뭐야? 얘는 0이었다고. 그럼 뭐야? 얘가 0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잘 봐. 지금 이게 바로 뭐냐면 앞에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야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하죠. 그죠? 실수의 성질. 맨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다만 그래서 개념의 바닥을 빵 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처음이겠죠. 실수와 허수를 구별짓는 거. 하영아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 하영이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자, 아니야. 유자 뭐라고? 제곱해서 0보다 큰 거 같으면 실수고, 그죠? 제곱해서 음수가 되면 허수라고 했잖아. 다시 말하면 실수의 성질,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실수의 성질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큰 거 같다는 거죠. 그랬지? 봐봐잉.
얘도 실수야. 그러면 얘를 실수 제곱해서 그럼 얘도 뭡니까? 제곱까지. 얘도 0보다 큰 것 같고요. 얘도 0보다 큰 것 같고요. 얘도 0보다 큰 것 같죠? 그럼 0보다 큰 것 같고 0보다 큰 것 같고 0보다 큰 것 같은 거 3개 더해서 0 되는 케이스는 뭐밖에 없습니까? 0, 0, 0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그렇구나. 뭐 때문에? 얘 때문에야. 실수의 성질 때문에야. 만약 A, B가 실수가 아니다. 복소수다. 이러면 이거 써버리면 안 되는 거야. 지읒되는 겁니다. 왜? 실수니까 가능한 거야. 그 실수를 제곱하면 0. 그래서 결국에 뭘 말하는 거야? 얘가 0 돼야 돼. 그럼 뭐야? A는 B. 그리고 이게 수학에서 그리고예요. 이게 또는이고요. 그럼 뭐 선생님 만든 기호가 아니에요. 원래 수학적 기호입니다. 그리고 B가 C하고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C도 A랑 같아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뭘 말하는 겁니까? A는 B는 C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가 뭐였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며? 그럼 세 변의 길이가 어떻다는 소리야? 다 같은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라는 소리겠네요. 그죠?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전체 통으로 아주 그냥 이게 뭐야? 언내 정석 파이트. 자, 선생님 그날 아주 중요한 것들은 선생님 이렇게 정수 포인트 하트를 쏴줘요. JP 정수 포인트 해서 이것만이라도 가슴에 안고 가라 이 소리입니다. 적어놓으십시오. 자, 민수와 지영이가 2차 방정식 자 볼게요. AX 제곱 자, 요 놈을 푸는데 민수는 B를 잘못 보고 풀어서 B 자 이렇게 되겠죠. 한 명은 B를 잘못 본 거야. B를 잘못 봐서 두 개의 근을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B를 잘못 보고 풀어서 마이너스 5하고 3이라 나왔고요. 또 한 명은요 뭐냐면 C를 잘못 봤대요. 그죠? C를 잘못 봐서 뭐냐면 1 플러스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3하고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럴 때 올바르게 봤을 때 두 근은 알파 베타. 자, 지금 선생님이 항상 앞으로도 선생님에게 수업하고 내가 이렇게 판서해주고 설명할 때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풀 때하고 차이점이 난 그냥 앉아서 연필로 앉아서 종이에다 푸는 거하고 서서 분필로 푸는 거하고 그렇게 차이 없습니다. 그 말 뜻이 뭐냐면 나도 선생님 나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렇게 푼다는 소리예요. 뭐냐면 문제를 지금 선생님 보면서 읽고 만 게 아니고 읽으면서 뭐 했죠? 자료 정리해 갔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가식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보면서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잘 봐봐. 한 놈이 B를 잘못 봤다는 소리는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A하고 C는 옳게 봤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C를 잘못 봤다고 굳이 해서 얘기한 건 뭐냐면 얘는 A하고 B는 옳게 봤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죠. A하고 C 갖고 만들 수 있는 건 바로 뭐죠? 근과 계수하는 두 근의 곱이죠. 그죠? 아, 이렇구나. 두 근의 곱, 즉 얘 뜻은요. 마이너스 5 곱하기 3 이건 바로 뭐 된다? A분의 C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그죠? 다음에 한이가 잠깐만 필기하지 말고. 쌤이 아까도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쌤이 이렇게 다 하고선 내가 이렇게 하잖아. 그지? 이게 필기하는 소리예요. 이 해설이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 풀이 이런 것은 해설제가 다 있어요. 근데 알고리즘을 봐야 돼. 알고리즘. 자,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 정도만 가도 좀 더 많이 느낄 텐데 알고리즘. 이게 바로 뭐냐면 생각의 흐름의 순서를 우리가 알고리즘을 합니다. 아, 내가 오늘 그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옷을 뭐 입고 뭐 해서 뭐 향수를 못 뿌리고 뭐 이렇게 뭐 생각하잖아.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얘를 갖다가 돌격 앞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분석 설계식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흐름을 잘 보세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그때 필기하는 거야. 이게 막 내가 신나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호입니다. 신호. 자, 요거고요. 다음에 얘는 뭐냐면 A하고 B는 제대로 봤다는 소리죠. 뭡니까? 근과 계수 가지고 두 근의 합이죠? 아, 그렇구나. 1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3 이게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랬죠? 얘는 어떻게 되는겨? 얘는 딱 계산하니까 이렇게 됩니까? C는 이거 마이너스 15죠? 그냥 넘길게요. 마이너스 15A 얘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얘는 계산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쪽 계산하니까 이렇게 됩니까? 2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바로 뭐 되는 거야?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내가 어떻게 했냐면 A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A가 공통이죠. 그래서 내가 C는 뭐뭐 A, B는 뭐뭐 A. 뭘 말하는 거야? C도 B도 A로 표현했다는 소리야. 와우, 왜 이렇게 했냐면 얘가 어떻게 되는겨? 이렇게 되나요? AX 제곱 다음에 B 대신에 얘 어딨어? 얘 마이너스 2AX C 대신에 얘
마이너스 15a는 0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 뭐 되는 거야? a로 묶어줘. 그죠? a로 묶어줘. 그러면 x제곱 빼기 2x 빼기 15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잘 봐. 내가 얘 여기 문제에서도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이런 말 잘 봐야 돼. 뭐 민수와 지영이가 2차 방정식이란 말 나옵니다. 2차 방정식. 그러면 2차 방정식이라는 소리가 바로 뭘 말하냐면 A가 0이 아니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죠. A가 0이면 1차, 그죠? 1차 이하잖아.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냐면 A가 0이 아니니까 수학에서 0을 나누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0으로 나누는 건 말이 안 돼요. 0을 나눌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이거죠. 0이다라는 것은 2분의 0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근데 0분의 2 이런 것은 수학에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분모가 0 되는 건 정의되지 않아요. 정의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쓰진 않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0이 아니니까 양변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뭐 되는 0?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 그러면 뭐 이건 간단하죠. 인수분해 x 마이너스 5는 0. 그래서 뭐야? x가 뭡니까? 5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가 바로 실제 레알 근 알파와 베타 이렇게 됩니다. 적어보십시오. 자, 볼게요. 23번도 별표 전환수가 시험에 100% 1000% 나옵니다. 얘는 식 자체를 갖다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 것을 식을 잘 해석해놔야 나중에 2학년, 3학년, 그리고 3학년 올라가서 4점짜리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어요. 자, fx는 0을 만족하는 두 근을 알파, 베타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잘 봐. 수학에서 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은 1차, 2차, 뭐 3차 이렇게만 배우지만 나중에 훨씬 많이 배웁니다.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삼각 방정식, 무리 방정식 여러 가지를 많이 있는데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수학에서 근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겁니다. x는 이거예요. 이 기호 오른쪽에 적혀 있는 게 근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에 별표가 있으면 별이 근인 거고요. 여기에 똥 표시가 있으면 똥이 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기호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거죠. 얘의 근이 x가 알파고 베타라는 겁니다. 이렇게 쓴 게. 그죠? x는. 근데 있잖아. 또 하나 잘 봐봐. 이 x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죠. 수학은 기호와 정의함은 정확하게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아까는 잠깐 나왔지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이렇게 나왔어. 그죠? 는 0. 근데 내가 얘를 fx라고 쳐봐봐. fx라고. 그러면 f가 는 0 되게 하는 x가 뭐란 소리야? 2하고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뜻은 다시 한번 펼쳐보면 이렇게 됩니까? f2는 0, f3은 0이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f 괄호 안에 뭔가를 넣는데 0 되게 하는 거. f 괄호 안에 뭔가를 넣는데 0 되게 하는 이게 바로 근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주어진 자료 그냥 다 우선 나중에 좀 해석해 버리고요. 이게 구자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f 괄호는 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얘한테서 근이라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f 괄호 안에 얘가 대입했을 때 0 되게 하는 게 근이라는 겁니다. 무슨 알겠습니까? 그럼 잘 봐봐. f에다 지금 봐봐. 그럼 요 뜻은 다시 뿅. x가 알파고 x가 베타인데 x가 여기 있잖아. 자, 나중에 이거 선생님 너희들 언니 오빠한테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내가 나중에 죽을 때 내 묘비에 새길 말이라고 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함수는 그 모양 그 자리 그대로예요. 이게 선생님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스스로 내가 만든 말인데 정말 이게 짱이에요. 진짜 아무리 복잡하고 이거 한다 해도 이것만 가면 돼. 함수는 그 모양 그 자리 그대로야. 뭐야? x가 알파 x 모양 여기 있잖아. 그럼 이 소리가 말하는 뭐냐면 f 괄호에서 알파를 썼을 때 는 0이 된다는 소리야. f 괄호 했을 때 베타를 썼을 때 는 0 된다는 소리야. 왜? x가 알파 베타랬는데 x가 여기 있잖아. 그죠? 그럼 잘 봐. 똑같네. 봐. f 괄호야. 다시 말하면 얘가 뭐가 되면 된다는 소리야.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면 되는 게야. 그죠?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2x 빼기 1이 알파면 f 알파가 0이니까 그죠? 여기 괄호가 0 되는데 이게 아래가 뭐가 되든 상관없어.
이것만 따라가면 돼. 함수 그 모양 그 자리 그대로. 요 가로 안에가 알파면 0 된다. 얘가 0 된다. 그럼 그냥 그대로 알파가 가로 안에가 뭐였어? 2x-3였어. 그럼 얘면 돼. 다음 두 번째가 2x 빼기 얘가 바로 뭐 되는 거야?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베타. 그죠? 그랬을 때 잘 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 근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뭐라고? x는이라고. x는. 그죠? 그럼 이것도 봐. x는 이게 바로 뭐 되는 거야?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죠. 넘기면. 얘도 x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두 근에 곱이를 했잖아. 그럼 뭐 하는 거야? 얘와 얘 두 개 곱하면 된다는 소리죠. 얘 그는 하나 x1, 얘는 하나 x2라 친다면 x1 곱하기 x2는 바로 뭐 되는 거야? 2분의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베타 플러스 1. 그죠? 그럼 얘는 전개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저기 있는 거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답 되는 거죠. 정리해 놓으십시오. 20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자, 이놈의 두근이 알파하고 마이너스 2고요. 2차 방정식. 또 하나 2차 방정식 나왔네요. x제곱 더하기 2a 빼기 1x 플러스 b 빼기 1은 0의 두 근이 베타 2. 자, 이럴 때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2인. 자, 그러면 보세요. 볼 것도 없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 어쩌고저쩌고. 2차 방정식의 두 근 어쩌고. 무조건 뭐부터? 근과 계수 관계부터 적고 시작하십니다. 그게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두 근의 합, 그죠? 마이너스 2. 이게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다음에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알파. 이게 얼마야? b.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근의 합, 베타 플러스 2. 이거는 얘. 그러니까 마이너스 치니까 1 빼기 2에 앞뒤로 좀 바꿔주면 더 되겠다. 그죠? 다음에 두 개 곱한 거 2 베타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노선을 잘 잡아야 됩니다. 지금 봐봐. 미지수 몇 개죠? A, B, 알파, 베타 4개죠. 미지수가 4개인데 식은 몇 개죠? 4개란 말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미지수에서 식의 개수가 맞으니까. 그런데 다만 뭐야? 이 식을 내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럴 때 항상 뭐 한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거 이거죠. 이런 게 진짜 큰 힘을 발휘합니다. 문제를 풀라고만 하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미지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복잡해 보이는데 라고 하는데 딱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딱 보면 이게 쫙 이제 설계가 딱 되는 거죠. 싹 옷과 석이 가려지는 겁니다. 봐봐. 여기서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거죠. 얘가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다시 말하면 알파 베타가 구하는 소리죠. 그럼 뭐로 하는 거야? 알파 베타가 남고 나머지 다 없어져야 되잖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는 얘 b 대신에 마이너스 2알파를 여기다 대입하고요. 그죠?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요거 a 요거 대신에 뭐야? 얘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뭘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뿅. 자, 얘는 뭐 되냐면 이거 그냥 뭐 a다 친다면 이게 2 빼기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냥 뭐 되냐면 이렇게 돼요. 베타 플러스 2는 1 빼기 2에다가 a가 얘라고요. 그죠? 2 빼기 알파. 다음에 또 얘는 뭐야? 2 베타는 b 대신에 얘 쓰는 거. 그럼 뭐야? 마이너스 2알파 빼기 1. 뭐죠? 알파와 베타 두 개 관계식 나왔죠. 그죠? 1차 방정식. 이러면 알파 베타 나오는 거죠. 그죠? 별거 아니야. So easy.